여러분, 요즘 코딩 없이 앱 만드는 툴 진짜 많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은 다들 이래요. 개발자 시대는 끝났다. 누구나 앱 개발로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 저도 지금 7년차 앱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수십 명 앱 개발 상담을 해보면서 확실해진 게 하나 있어요. 없어지는 건 개발자가 아니에요. 단지 코드만 짤 줄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코드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을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 바로 빌더인 겁니다. 그리고 빌더의 가장 큰 특징은 앱을 기획할 때 기능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흐름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앱 하나를 실제로 같이 설계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내 피부 사진을 찍으면 AI가 피부 진단을 해주는 앱을 한번 기획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앱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먼저 제일 떠오르시나요? 아, 홈화면을 예쁘게 꾸며야지, 사진 업로드 버튼, 뭐 피부 점수, 뭐 그래프 같은 것도 있으면 있어 보이겠지? 아니면 결제를 붙이면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자, 그만. 이렇게 시작하면 거의 100%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화면이랑 기능은 끝이 없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본 패턴이 진짜 똑같아요. 처음엔 이럽니다. 사진을 찍으면 피부 상태를 알려주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딱 10분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품 추천도? 아니면 피부 기록도? 전문가 상담도? 리뷰도? 쇼핑몰도? 아, 챗봇도 넣으면 좋겠네? 자, 물론 다 좋은 기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자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모른 채 기능만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앱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능 욕심일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부터 개발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능부터 봐도 안 돼요. 좋은 앱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문제를 느끼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그리는 도구가 바로 유저 저니 맵, 사용자 여정 지도인데요. 말은 좀 있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용자가 문제를 느낀 순간부터 해결되는 순간까지 길을 그리는 것, 이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서비스는 사용자가 앱을 켠 순간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사용자가 문제를 인식한 순간, 바로 거울을 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울을 딱 보고 오늘 피부 왜 이렇게 칙칙하지? 여드름이 올라온 것 같은데? 바로 이 순간이 앱의 시작점인 거예요. 앱을 실행하기 전부터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앱을 딱 켰어요. 심심해서? 아니죠. 피부가 걱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홈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화려한 배너? 뭐 이벤트 팝업? 추천 제품?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딱 하나만 알고 싶어요. 내 피부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싶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홈화면의 핵심은 피부 분석 시작하기, 이 버튼인 겁니다. 자, 어떠세요? 흐름을 따라가니까 어떤 걸 개발해야 될지 저절로 보이기 시작하시죠? 이게 바로 유저 저니 맵의 힘입니다. 자, 이 피부 진단 앱, 겉으로 보면 이런 앱이에요. 사진 찍고 AI가 분석하고 결과 보여주고, 근데 이건 기능 설명이에요. 진짜 본질은 이겁니다. 피부가 걱정되는 사람이 내 상태를 이해하고 오늘부터 뭘 하면 되는지 결정하게 도와주는 앱, 바로 이거죠. 최신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였을까? 이런 거는 사용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용자가 궁금한 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내 피부가 왜 이래? 심각한 거야? 뭘 바꿔야 돼? 피부과 가야 돼? 즉, 이 앱의 목적은 불안을 줄이고 다음 행동을 알려주는 것, 이게 되는 거죠. 이것만 딱 잡으면은 화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유저 저니 맵을 시작할 때는 딱 네 가지 질문만 하시면 돼요. 사용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감정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순간 앱은 뭘 도와줘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인데요. 자, 지금부터 사용자의 경험을 따라가 보면서 유저 저니 웹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거울을 딱 봤어요. 오늘 피부 왜 이래? 불안하고 짜증나고 궁금하고 막 그래요. 자,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부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제 피부 장벽에 손상됐고 유수분 밸런스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아, 피부 너무 뒤집어졌네.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하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 진단 앱은 전문가처럼 말하라고 강요하면 안 됩니다. 쉽게 시작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피부 상태가 궁금한가요? 사진과 고민만 입력하면 AI가 분석해드려요. 그리고 피부 분석 시작하기 버튼. 이렇게 홈화면의 목적은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석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첫 화면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뭐 이벤트 배너, 오늘의 팁, 추천 제품, 커뮤니티 챗봇, 자, 이런 것들 있어 보이죠? 자, 그런데 앱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뭘 누르라는 거야? 앱이 좋아 보이는 거랑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MVP 서비스에서는 핵심 행동 하나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0.5초 안에 앱 화면을 보고 다음 행동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흐름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제 피부를 진단하려면
피부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개발자랑 사용자의 생각이 갈립니다. 개발자는 사진 업로드 버튼만 넣으면 되겠지? 사용자는 셀카처럼 찍을까? 좀 어두운데 이런 데서 찍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진이 엉망이면 AI 분석도 엉망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사진을 등록하는 화면엔 버튼만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밝은 곳에서 정면으로 찍어주세요. 아니면 필터 사진은 정확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멘트들을 넣어주면 좋은데요. 이런 문구들 예쁘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분석 품질을 위해서 넣는 겁니다. 좋은 앱은 사용자가 좋은 입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자, 제대로 피부 분석을 하려면 사진만으로는 부족해요. 같은 얼굴이어도 누구는 여드름, 누구는 홍조, 누구는 건조함이거든요. 자, 그런데 입력창 하나만 딸랑 두고 피부 고민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 손이 딱 멈춰요. 아, 이거 트러블이라고 해야 되나? 여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선택지들을 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 홍조, 건조함, 모공, 잡티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것처럼 입력하면은 데이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막막함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제 피부 사진이랑 고민거리를 AI한테 딱 보냅니다. 자, 여기서 API가 등장하죠. API?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앱이 똑똑한 서비스한테 일을 부탁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AI 분석은 시간이 걸려요. 뭐 3초, 5초, 10초. 자, 이때 화면이 가만히 딱 있으면은 사용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앱이 멈췄나? 버튼이 눌린 게 맞나? 앱에 오류가 생겼나? 자, 그리고 버튼을 또 계속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청이 여러 번 날아가고 결과가 꼬이고 AI 호출 비용은 그만큼 더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앱이 이상하게 동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겠죠. 자, 이럴 때 해결책은 로딩 화면입니다. 예를 들면 AI가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요. 로딩 화면은 예쁘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앱이 지금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사용자의 불안을 잡아주는 중요한 화면인 거예요. 자, 드디어 피부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앱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지 분비량 증가에 따른 면포성, 병변 가능성이. 이런 문장을 보면은 사용자는 딱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피부 상태, 건조함과 홍조 가능성, 예상 원인, 수분 부족, 자극적인 세안, 관리 방법, 보습 중심 스킨케어, 주의사항,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 권장.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피부 분석은 건강 의료 영역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AI 결과를 확정된 진단처럼 보여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피부염입니다. 이 제품을 반드시 쓰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회피용 문구가 아니라 사용자 안전과 앱의 신뢰를 지키는 문장인 거예요. AI가 멋진 말을 해준다고 그걸 정답처럼 보여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결과를 봤어요. 사용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건조한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뭘 해야 돼? 자, 여기서 답을 못하면 앱의 가치는 확 떨어집니다. 분석만 하고 끝나는 앱은 한 번 쓰고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동을 유도하거나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엔 순한 클렌저를 쓰세요.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3일 뒤에 다시 확인하세요. 이런 솔루션을 주던가 아니면 지도 기능을 넣어서 내 주변 피부관리샵 등을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당신의 피부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줘야지 이게 좋은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부는 하루 안에 안 끝나죠. 변화를 봐야 돼요. 저장할 건 간단합니다. 날짜, 사진, 고민, 결과, 관리법 이런 게 되겠죠. 이 기록들이 쌓이면 지난주보다 좋아졌나? 이렇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이럴 때 이 앱은 한 번 쓰고 끝나는 앱이 아니라 계속 들어와서 쓰고 싶은 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첫 사용 경험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앱을 켤 이유를 안 만드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코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버튼도 하나 안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앱의 구조와 서비스 흐름이 이미 다 정리가 되셨죠. 피부 고민 발생, 앱 실행, 사진 촬영, 고민 선택, AI 분석, 로딩, 결과, 관리법, 기록, 피부 상태 변화 비교. 이 흐름에서 필요한 화면들이 저절로 나오게 됐죠. 억지로 짜는 게 아니라 사용자 여정 지도, 유저 저니 맵을 따라가니까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처럼 AI가 서비스를 뚝딱 만들어주는 시대일수록 사람은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만들고 싶은 앱을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기능 목록 말고 사용자 여정 지도를 적어보세요. 완벽하게 안 써도 돼요. 처음에는 거칠게 간단하게 쓰셔도 뭘 개발해야 될지 딱 잡히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앱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되는 내용 많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